자, 오늘 마빈 스케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빈 스케치는 처음에 구성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결합을 나타내는 왼쪽 툴바가 있고요. 상단에 선택, 그 다음에 지우개, 언두, 리도, 카피 페이스트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원소 부분,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링 구조를 그릴 수 있는 템플레이트 등이 있습니다. 처음에 결합 구조를 만들려면 이렇게 본드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돌리면 적당한 각도에 이런 식으로 한번 클릭하면은 이제 방향대로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틀어줘서 띄면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골격 구조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들을 이런 사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린 형태로 나타내고, 결합 같은 경우는 선택하고 그려진 결합을 한번 클릭을 하면 이제 이중 결합, 한 번 더 하면 삼중 결합.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구조가 잘못된 구조라고 빨간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결합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링 구조들이 나와 있는데요. 링 구조들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끝점에 한번 보라색이 나타나게 되고, 그 링과 링을 연결할 때는 한쪽이 연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링 같은 경우는 연결할 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쪽이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반대쪽을 연결하면 접점이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바뀌는 거죠.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선택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렉탱귤러, 그 다음에 라쏘. 이거는 이제 라쏘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 선택은 전체 선택하는 거고, 대개는 이제 렉탱귤러로 되게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렇게 네모 박스가 정사각형이 안쪽으로 나오게 되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톱니 모양이 나오게 되고, 한쪽 더 누르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거울 같은 그런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전체 선택, 한 번 더 스페이스 바르면 네모. 이게 네모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끌면 전체가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눌러서 톱니 모양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이게 3차원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잘 2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죠. 언두하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그릴 때요, 여기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끄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한꺼번에 길게 그릴 때 되게 용이합니다. 커브드 된 체인이 이런 체인 할 때 이게 좀 용이하다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고요. 여기서 플립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셀렉트를 한 요쯤만 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은 그대로 두고 요것만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옮기고 싶다. 이런 경우는 오른쪽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에 플립을 선택합니다. 플립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이게 좌우로 할 거냐 위아래로 할 거냐, 좌우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옮겨진 걸 보실 수 있죠. 보셨나요? 이렇게. 이 메뉴는 이 에디트 밑에 트랜스폼의 플립, 이걸로 해도 똑같은 메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 트랜스포메이션의 플립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입지 구조 변화는 없는 거죠. 그냥 이게 모양만 옆으로 대칭을 하는데, 전체 분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체 분차를 하고 트랜스포메이션에 플립을 하게 되면 전체가 바뀌는 반면에, 아까처럼 일부분만 선택해서 플립을 하게 되면 고기 영역만 플립으로 바뀌는 것들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광학 이성질체 하는 부분 좀 볼 텐데요. 예,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고 쐐기가 진한 쪽은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이 이제 뒤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게 네 개가 달라야지 이제 광학 이성질체 성질을 띠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잠깐만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개가 다른 어, 부재탄소 형태가 돼서 광학 이성질체를 띠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스테레오 이렇게 광학 이성질체 부분 보려면요, 뷰에 가서 스테레오에서 RS 레벨이 다 보이도록 예,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아 이게 알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예,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에 예, 미러를 하게 되면 좌우 미러링한 구조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 스테레오가 바뀌게 됩니다. 예, 보셨나요? 아까 플립하고 차이점은 미러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광학 이성제 입체 구조가 변한다는 거. 이게 이 부분을 바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파일들을 다 작성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파워포인트나 다른 워드 파일로 붙이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그냥 이미지로 붙여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파일이 살아있는 형태에서 진행을 하려면 copy as OLE 이거를 선택을 하셔서 카피를 하신 다음에 파워포인트 파일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붙게 되죠. 이게 가진 장점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그 J캠퍼 엑셀이 설치되어 있어서 J캠퍼 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걸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네, 아예 이 파일의 그 마빈 스케치 구조를 바로 띄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좀 용이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좀 다르게 이런 OLE 파일이 형식이 아니라 그냥 메타 파일 형태로 이미지로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인 거죠. 이건 뭐 클릭해도 이미지로 인식되지만 이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하면 아예 마빈 스케치 구조로 직접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런 상태에서 copy as smile 이렇게 해버리면 붙이면 이제 이 스마일 코드로 붙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선택해서 copy as 뭐뭐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양하게 아이팩 네임 이렇게 해버리면 이 구조에 대해서 아이팩 네임으로 붙겠죠. 이렇게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copy as 기능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인치 코드 인치 이렇게 하고 또 집어넣으시면 인치 코드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뭔가 버그가 있나 보네요. 아, 이게 선택을 안 했었나요? 이렇게 이건 약간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저장하는 거는 세이브 에즈에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세이브 해주고 원래 이제 마빈의 그 도큐먼트 파일은 MRV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몰 파일, SD 파일, 그 다음에 뭐 인치 코드, 트라이포스 몰 파일, 뭐 다양한 파일로 여기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러오는 파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죠. 여기 형식을 보면 다양하게 지금 MRV 파일 말고도 몰 파일, 뭐 SD 파일, 스마일, 인치 코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케맥선의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요, 여기에 템플릿 기능이에요.
템플릿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면 굉장히 내장되어 있는 템플릿들이 많죠. 그러니까 좀 그리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면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처럼 구조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 아로마틱 구조 있는 것 중에서도 구조가 그리기 어려운 것들, 뭐 이런 것들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쉽게 템플릿 구조를 넣을 수 있다. 이게 특히 바이사이클릭 구조는 참 그리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다 그리실 수 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브릿지 폴리머, 폴리에더르 구조, 크라운 이서 등등등 있고요. 폴리사이클릭 구조도 있고, 이렇게 호몰로지 구분도 있고, 슈가 다양한 타입들도 넣고, 베타 디 슈가, DNA, RNA, 뭐, 페이브노이드, 뉴클리오 베이스, 뉴클리오사이드, 오가노메탈릭 구조들, 펩타이드 등등, 뭐 비타민, 알카노이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템플릿을 넣어가지고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붙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건 아까 안 보드렸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붙일 때는 이렇게 접점끼리 붙이기 때문에 만일 본드를 만든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하고 다시 뭐 이런 것들을 붙이는 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많이 쓰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인서트 그룹입니다. 뭐 저희가 이런 구조가 있다고 치죠. 근데 여기 이제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작용기 부분을 약자로 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학을 공부를 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작용기를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 작용기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룹에서 보시면 이게 A, B, C, D 알파벳 순서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못 눌렀습니다. 뭐 AC가 있다고 치죠. AC 아실 그룹인데 AC를 여기다 이렇게 클릭하면 AC 그룹 들어갑니다. 원래 이제 책에 작용기를 이렇게 단축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좀 제가 아실 그룹인지 뭔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요. 스트럭처에서 중간에 그룹으로 가시고 그룹에 익스펜드 그룹을 하게 되면 작용기 확장돼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고 바꿀 수 있고요. 저도 헷갈렸네. 아세틸 그룹이네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명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 형식들을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에디트 밑에 이제 소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소스를 보면 원래 MRV 파일로 이 구조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나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요거를 잘 아는 MDL 몰 파일로 보겠다. 그러면 MDL 몰 파일 형식으로 변환해 주고요. 여기서 스마일 코드로 보겠다. 유니크한 스마일 코드. 그 다음에 트라이포스 몰트 파일. 그래서는 이 구조를 어떻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네임 이름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PDF 파일도 형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치 코드로도. 요거는 아까부터 조금 인치 키는 돼 있는데 인치 코드는 조금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버전에. 그 V3000 구조도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구조를 표기를 할 때 좀 수소 부분을 부는 부분들을 좀 다르게 좀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뷰에 임플리시트 하이드로젠 이 부분에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헤테로 어텀에서만 보이게 하고
지금 구조가 어떤지 보죠. 예, 여기는 아마 이런 구조가 없어서, 예, 지금 보면 헤테로 어텀에 붙어 있는 수소가 있는 경우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일반적으로 표시를 안 해주죠. 이것도 사실 오프하면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이는 쪽에,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또 하나는 이게 프리퍼런스에서 수소 부분, 표기하는 부분에 대한 옵션 부분을 설정함에 따라 이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스트럭처 부분의 프리퍼런스에 들어와서요.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카본을 어떻게 할 거냐, 표시를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언제나 보이게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앵글에서 수소를 보이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의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표시했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소를 표기하는 부분이요. 죄송합니다. 프리퍼런스 부분에서 여기 카본을 어떤 특정 각이나 그 임플리시트 하이드로젠에 대해서 카본을 나타내는 형태로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수소를 보게 되면 네 가지가 다 올 수 있죠. 오프 하게 되면 안 나오고요. 헤테로톤에선 보이는 경우 있고, 헤테로톤과 터미널만 보이게 하는 거고요. 이 터미널을 보인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 터미널 끝쪽이 수소를 보이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모두 보이게 하는, 이렇게 옵션으로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합니다. 좀 헤테로토메에서만 표기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을 보여주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롬페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원자에 어떤 번호를 라벨링 하겠다. 이거는 원래 그린 순서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그렸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나타내는군요. 여기 번호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아유팩 네임에서 나타내는 번호도 보고 싶다 하는 경우는 이렇게 표기하시면은 아유팩 네임에서 나타내는 넘버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구조의 이제 스테레오를 표기를 할 때 저희가 좀 바꿔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렸다고 치죠. 여기가 이제 스테레오 센터가 있는 곳이고,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 여기가 스테레오 센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좀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뭔가 표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되면 여기 S 타입이 된 거죠. 이렇게 있다가 요 어텀을 셀렉트를 하고 난 다음에요. 이건 뷰에서 스테레오를 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미러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아까 보셨죠? 트랜스포메이션을 미러링을 하게 되면 스테레오가 바뀌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 원자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어텀에서 스테레오에서 요거 R을 S폼으로 바꾸면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아까 쐐기 모양이 게 앞인 게 수소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게 OH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 넘버링 부분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이제 기하 이성 실제 부분. 이렇게 되면 E폼, G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E폼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있는 트랜스 형태 E폼이고요. 같은 방향 시스 형태가 G폼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직접 그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변환해주는 기능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요. 포지션 베리에이션 또는 멀티센터 이런 부분 내용인데요. 뭐냐면 치환체가 이제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셀렉트를 하면 4개가 같이 셀렉트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셀렉트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스트럭처에서 애드로 하셔도 되고요. 거기 보시면 포지션 베리에이션이 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아마 네, 여기서는 이렇게만 해야 되고 애드해서 포지션 베리에이션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합이 뭐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4가지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결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CL이다 이렇게 놓으면 이 CL의 위치가 여기 네 군데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를 포지션이 대부분 이런 경우는 화학구조 분석을 잘 몰라서 못해서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붙어 있기는 하다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표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구조죠. 이렇게 이런 구조인데 원소에서 이걸 누르면서 원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철을 선택하고 가운데 이렇게 철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5군데에 철이 이 5군데에 있는 원자들하고 모두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스트럭처에서 애드하고 멀티 센터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중심부에 센터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개도 마찬가지로 스트럭처에서 애드해서 멀티 센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철과 이 멀티 센터 간의 결합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멀티 센터 구조들도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코디네이트 결합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런 방식으로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들을 이건 아마 이름으로 만드는 것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스피린 이렇게 넣게 되면 아스피린 구조가 이렇게 나아지게 되고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너무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쳐요. 이러면 이 구조를 조금 깨끗하게 2차원적으로 클린하게 하겠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3D로 바꾸는 과정하면 3차원으로 아까 이제 스페이스바를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지금 3차원 구조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2D 클린하게 되면 2차원 구조로 그냥 바뀌게 되죠. 자, 여기 구조에서 또 하나 이제 수소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리무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소도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폼 체크인데 요거는 뭐냐면 프리퍼런스에서 원래 뭐를 하게 해놨냐면 그 밸런스 에러를 하이라이트 하도록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구조를 수소는 한 4개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한 5개 그리면 어떻게 할까요? 탄소는 5개 결합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사실 좀 불가능하겠죠. 이렇게는 또 가능하죠. 이런 형태로 그런 폼을 하이라이트 하는 기능이 원래 있어서 잘못된 구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빈 스케치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이런 구조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벤젠 이렇게 하나 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지금 뭐를 나타내려고 하냐면 여기 이제 스테레오 센터가 있어서 이런 명시를 안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 보이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뷰에서 스테레오에서 요거 표시 안 하도록 하면 안 보입니다. 자, 여기 구조에서요, 이제 고분자 구조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반복 구간이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으로 반복 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대개 이제 고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스트럭처 리피팅 유닛 하고 n 이걸 뭐 헤드 투 테일이냐 헤드 투 헤드냐 이렇게 셀렉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놓게 되면 이 부분이 n 부분 반복돼서 나타난다. 이런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또 다른 걸 하나 그려볼게요. 심플한 걸 그냥 하나 그리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반복된다 이거죠. 그럼 헤더 투 테일.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 코폴리머예요. 그래서 코폴리머의 내부 블록들이 요 내부 그 고분자 구조들이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이거를 전체로 묶는 코폴리머 형태를 이렇게 잡으시고 선택하면 여기서 코폴리머로 선택하고 이거를 뭐 또 헤드 투 테일인지 헤드 투 헤드인지 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고 표시를 하면 이 부분이 마음대로 나타내는 코폴리머를 구조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생체 고분자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생체 고분자를 표시를 해보는데 생체 고분자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먼저 소스로 가서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뭐랄까요? PDB? PDB가 아니고 뭐 시퀀스?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체형에 아무것도 없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펩타이드나 DNA의 약자를 조금 넣을게요. ACT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왜냐면 왜 ACT로 했냐면 이게 펩타이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미노애시드에도 약자로 ACT가 있고 DNA도 ACT가 있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쓴 다음에 파일에서부터 임포트를 합니다. 임포트를 하는데 뭘로 얘를 가져올 거냐? 쭉 뒤에서 내려가서 뭐로 가져오게 되냐면 이제 처음에는 얘네들을 펩타이드 시퀀스로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펩타이드 시퀀스로 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약자로 기호로 된 경우는 무조건 그룹 익스펜션 해주면 됩니다. 스트럭처에서 그룹 익스펜드 그룹 해버리면 그룹을 구조를 확산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소스에서요, 이 HT를 썼는데 요걸 이번에는 뭘로 가져오고 싶으냐면 DNA 시퀀스로 가져온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DNA 시퀀스로 이렇게 올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스트럭처에서 그룹 익스펜션 하게 되면 DNA 시퀀스 별로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구조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DNA, RNA 모두 구조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잠깐 설명을 좀 들었지만 뭐 네임에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거가 있냐면 비타 뭐 이런 식으로 비타민 C 구조를 가져왔죠. 그러면 아까 네임으로부터 구조를 생성을 했죠. 그 다음에 이 구조로부터 다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 위해서 스트럭처부터 네임 뭘로 가져올까요? 카스버더, 아이팩 네임, 트레이셔 네임 이거 다 이 구조에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걸 다 가져오자 이렇게 해버리면 카스버너는 아마 DB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여기에 얘의 구조는 비타민C다. 아이팩 네임은 이렇다. 카스 등록 번호는 50-81-7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다른 카스 등록 번호의 케미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혼합물이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표시할 거는요, 화학 구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마커시 구조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겠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리고요.
조금 복잡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두 개를 셀렉트를 해서 아까 포지션 베리에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드에서 포지션 베리에이션 이렇게 되면 예, 결합이 하나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이번에는 CL 이렇게 날 거고요. 또 하나는 요 원자 요 부분 하나에 연결골이 좀 있다고 칩시다. 이럴 때는 링크 노드를 하는데 링크를 한 1부터 3 사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요 탄소가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 놓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R그룹을 저희가 좀 편입을 할 건데 R그룹을 어디서 보냐면 이렇게 어드밴스드에 보면 R그룹 1 하고 여기다 R그룹 1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그룹 2 네. 뭔가 지금 여기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다시 그릴게요. 이 부분을 아까 링크노드 1번부터 한번 이렇게 되면 요 구조들을 이렇게 여기는 1부터 3,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이 페어링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도 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뭐 간단하게 작용기 넣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만들어 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걸 하겠다. 그 다음에 원자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가 붙일 링크를 알고로 어태치 이렇게 되면 여기 부분을 이제 붙이는 거죠. 이것들을 다 만들어 줍니다. 잠시만요. 여기 잘못됐네. 선택을 하고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선택을 하고 여기를 붙이겠다 그러면 여기를 여기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R그룹 첫 번째를 할 부분을 이렇게 셀렉트해서 여기 부분에서 아까 보셨던 R그룹 1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 부분이 R그룹 1으로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분을 선택해서 R그룹 2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R그룹이 선택이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구조를 머커시 이뉴멀레이션 하게 돼서 생성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걸로 나올 수 있는 구조들을 162개를 표시한 겁니다. 여기 부분 뭔가 오류가 있네요. 내가 죄송합니다. 여기 R그룹 요게 클릭이 돼서 있었네요. 다시 하게 되면 54개의 구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마빈 스케치로 그릴 수 있는 구조의 기능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